선생님 수술 케이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엑스레이만 보면 크게 염증이 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위에 앞니 이런 데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엑스레이가 잘 안 나와요. 약간 어금니나 이런 데는 크게 왜곡이 없는데, 앞니 쪽은 치아 사이즈도 좀 작게 나오고, 멀쩡한 치아도 이렇게 어둡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데도 어둡잖아요. CT를 한번 찍어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죠. 여기서만 봐서 모르지. 원래의 뼈는 요 흰색 선으로 요걸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조각을 옆으로 이렇게 폈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여기가 원래 흰색이어야 돼. 여기가 흰색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뭔가 균이 들어가서 여기 뼈가 이렇게 완전히 다 녹아 있는 거죠. 밀도가 낮으면 엑스레이상으로 이렇게 까맣게 보이거든요. 이건 빼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신경치료 하거나 치근단 절제술을 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염증이 아주 크지만 않으면 뭐 한 서너 달쯤 지나면 이런 경우에도 뼈가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CT상으로 보니까 뼈가 진짜 너무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뼈 이식을 좀 미리 해주기로 했어요. 내 뼈가 잘 되는 여러 가지 뼈들을 좀 섞어가지고 안에다가 뼈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가루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인공막을 덮어주고 이렇게 꼬매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CT를 찍어보면 아까 그 까맣게 돼 있던 애들이 치아를 빼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변했죠. 흰색으로. 이거는 실제로 내 뼈는 아니고 아직은 인공뼈로 이제 공간만 메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이제 얼추 뼈의 역할을 하려면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소 한 서너 달은 지나야 약간 굳기가 생기거든요. 서너 달쯤 지난 다음에 임플란트 심고, 이분 아마 4달 정도 있다가 심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뼈에서 고정할 데가 없어. 이거 완전히 다 그냥 허당에다가 물렁물렁한 뼈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체 뼈에 어느 정도 센터 정도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죠. 요만큼이 다 뼈 이식한 거예요. 이분은 유난히 염증이 좀 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시틀니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최종 보충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치근에 염증이 있으면 보통은 다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요?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신경 치료를 하거나 치근단 절제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도 너무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힘든 거고, 이런 애들도 보면은 다 신경 치료를 했죠. 신경 치료를 하면 이렇게 뿌리가 하얗게 변하는데, 뿌리 끝에 이렇게 고름이 조그맣게 맺히는 애들은 뭐 발치까지 안 가고 신경 치료 다시 하거나, 아니면은 뿌리 끝을 이렇게 잘라내는 치근단 절제술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많이 좋아져요. 보통 앞니는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 심는다던데. 그런 경우 많죠. 수술하기는 사실은 치아를 빼고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의사는 편해요. 왜냐면은 구멍이 이렇게 있는 데다가 인위적으로 또 위치를 잡기는 훨씬 까다로운데, 앞니가 오래 비어 있는 거는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대부분. 왜냐면은 어금니는 안 보이기 때문에 밥 먹는 게 좀 불편한 건데, 앞니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뺐다 꼈다 하는 이런 거를 또 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엄청 불편할 거 아니에요. 밥 먹기도 불편하고 사회생활 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빨리빨리 해드리는데, 뼈가 너무 없는 분들은 지금처럼 뼈를 좀 이식을 해놓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하긴 해야죠. 보통 앞니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부러져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부러진 분들은 뼈에 염증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뿌리만 이렇게 빼주면 뼈 자체는 깨끗하기 때문에 고정을 할 만한 뼈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여주신 임시틀니 종류가 다르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준비해 놓은 게 3개인데, 보통 수술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이렇게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클리어라는 장치인데, 그 투명한 스트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치아에다가 투명한 걸로 이렇게 끼는 거죠. 이 치아는 안에 치아색 나는 걸로 공간을 이렇게 메워 놓은 거고, 그러니까 잇몸에 닿질 않지. 그러니까 이게 수술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앞니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섞어 못해지니까 노란색인데, 치아색이라고 보면 겉에서 보면 티 별로 안 나거든요. 하고 나서 이거를 끼면은,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식사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 투명한 스트립에 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씹으면 높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한 2, 3주 있다가 잇몸이 다 아물고 나면, 심플하게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치아에다가 고리를 이제 철사로 만들어서 딱 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기 싫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아예 그냥 좀 낭창낭창한 레진이 있어요. 플렉시블 레진인데, 이걸로 이제 끼면 고무처럼 약간 늘어나요. 이렇게 따까닥하고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편하긴 하시죠. 요거의 단점은 요 내면을 뭘 붙이거나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잇몸 모양이 계속 변하면, 요 철사로 되어 있는 애들은 요걸 갈아내고 접착제 바르고 고무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있는 채로 갈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양의 변화에 조금 대처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죠. 예쁘긴 한데 철사 없으니까 비싸고. 그 뼈이식은 재료가 어떤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는 슈오스라는 걸 쓰는데, 사람의 뼈를 가공한 바틀로 나오는 뼈 가루가 있거든요. 걔가 뼈는 제일 잘 돼요. 뼈는 제일 잘 되는데, 걔의 단점은 뭐냐면 볼륨이 좀 빨리 줄어들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안에 이제 겉에
뼈에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볼륨이 많이 줄진 않는데 겉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뼈 이식 같은 경우는 그거에다가 더그래프트라는 돼지뼈를 이렇게 가공한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 아래쪽에는 슈옷을 하고 위에는 더그래프트를 하거나 샌드위치 테크닉으로 하거나 그리고 소뼈를 가공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사람뼈, 돼지뼈, 소뼈 이 정도 내에서 하고 합성골도 있긴 한데 합성골은 보통은 가격대가 너무 높고 굳이 이렇게까지 쓰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뼈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많이 쓰죠. 그러면 임플란트랑 뼈이식이랑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좀 더 짧아지나요? 그렇지. 왜냐면 얘를 뼈 이식을 하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심고 또 기다리는 기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4달을 기준으로 보면 뼈는 무딘 조직이기 때문에 요게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 보통 한 서너 달 걸리고 심고 나서 또 서너 달 걸리고 하니까 6개월에서 8개월인데 만약에 이거를 임플란트를 이날 바로 심었다 그러면은 그냥 4개월 내에 끝나는 거죠. 그 기간이 반으로 줄죠.